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박사입니다. 자, 2020년 9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9월 1일 화요일,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글로벌 세상 이야기 스타트 하겠습니다. 우선요, 태풍 9호 마이삭이 지금 오늘 제주도를 상륙해 갖고 중부지방에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지나간다 합니다. 뭐 1년에 이제 한 태풍이 20개 정도 찾아오니까 그중에 지금 9호 태풍이니까요. 이번에 재난 피해가 없기를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 4가지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가? 두 번째, 90세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 집중 투자 진행되고 있다. 자, 세 번째, 도미노 피자. 우리 이제 피자로 유명하죠. 주가 상승률 10년 동안에 3,200%. 자, 네 번째, 유럽의 프랑스가 일일 확진자가 7,000명 이상으로 지금 비상사태에 걸려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준비 가능한가에 대해서 최근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쿠팡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데요. 뭐 코로나19에 지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물량도 계속 커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쿠팡이 아마 미국의 뉴욕에 나스닥에 지금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상 기업 가치는 한 15조 원 정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 이제 총량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21년 나스닥 상장을 지금 가속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쿠팡은 보면 이제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였고요. 나스닥 상장에 지금 속도를 낸다는 얘기인데요. 코로나19 올해 이제 급속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홈콕이죠. 집에서 주문하는 주문량이 많아졌습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부 규제에 의해서 뭐 밤 9시 이후에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젯밤 강남 이제 테헤란로가 집이기 때문에 9시 이후를 좀 다녀보니까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영업을 좀 제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대로라든가 역삼역 주변도 좀 한산한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쿠팡의 과제는요. 최근 5년 동안에 보면은 영업 손실이 한 3조 5천억 정도의 지금 누적 손실이 있습니다. 이 손실을 갖다 어떻게 지금 진행할까? 이게 이제 쿠팡의 과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투자은행 이제 IB 업계에 의하면요. 쿠팡은 지난 한 달간 뉴욕에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로드쇼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로드쇼라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하는 걸 우리는 IPO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명회를 갖다 우리는 로드쇼라고 합니다. 최근에 쿠팡 실적을 한 5년 동안 한번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2015년에 매출 1조 1337억 매출에 한 5470억 손실, 16년에는 1조 9159억 매출에 5652억 손실, 2017년 2조 6846억 매출에 6388억 손실, 2018년은 4조 4354억, 2019년은요, 뭐 작년이네요. 7조 153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영업손실은 7205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0년은 뭐 물동량도 급증했기 때문에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업손실은 이제 큰 폭으로 많이 줄여나간다는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IPO 신청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제시한 기업 가치는 한 130억 달러, 한 15조 원을 정도 제출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쿠팡은 많은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죠. 최근에 이제 투자를 받은 게 어디냐면은 2018년 말에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를 통해서 손정희 회장한테 2차 투자를 받았는데 당시에 쿠팡의 기업 가치는 약 10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 1차 투자를 받을 당시에 기업 가치는 약 5조에서 6조 원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2021년 만약에 이제 뉴욕의 나스닥에 주식 상장을 위해서 한다면은 한 15조 원 정도를 갖다가 가능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월 달에 쿠팡 내부 관계자 얘기를 지금 전하면요. 2021년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세금 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조철이 박사가 보는 포인트입니다.
쿠팡의 매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 10조 원 이상이 돼갖고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제는 뭐냐면은 5년 동안 누적된 영업손실 3조 5천억 이상의 이 손실, 영업손실을 어떻게 기업 가치로 바꿔서 이거를 갖다 만들어갈 것인가. 물론 이제 레포트도 잘 써야겠죠. 투자자들한테 이게 투자를 받으려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뉴욕 시장 상장할 때 보면은 기업 가치와 투자의 대상폭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2014년에 알리바바가 뉴욕에 상장할 때 9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주식 상장할 당시에 240조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알리바바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700조, 800조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시장은 투자 시장.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음반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미국 시장을 석권해야지 전 세계에 지금 이게 다 확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규모가 큰 미국 시장 공략이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뭐 이제 BTS 있죠.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뮤직의 빌보드 차트라든가 엄청 시장 규모가 큰 쪽으로 지금 성공하면 전 세계로 다 공략할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한국 시장에서 만약에 상장 IPO 하면 이 정도의 기업 가치도 못 받겠지만은 한국은 시장 규모가 한정돼 있고 지금 뭐 프레시 배송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영업 손실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갖다 인정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쿠팡이 나스닥을 향해서 아마 준비하는 거는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다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주목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야, 워렌 버핏의 투자는 진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1930년 8월 31일생입니다. 아까 어제 그제 이제 워렌 버핏 생일이었는데요. 뭐 20대 전후부터 투자했으니까 한 70년 이상을 갖다 투자를 한 투자의 귀재죠.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투자의 귀재를 따지면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케네스 피셔 이게 뭐 세 명이 워낙 이제 투자에 유명한 사람 이름이 알려져 있고요. 워렌 버핏 자체가 버크셔 해서웨이 지금 CEO를 하고 있으면서 1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전 세계 부자 순위 탑 10에 항상 뭐 한 6위 정도에 지금 랭킹되어 있는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근데 워낙 뭐 본인은 소박해갖고 항상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은 어디 햄버거하고 뭐 콜라, 코크를 또 즐겨갖고 그 정도로 이제 남은 시간은 또 투자라든가 비즈니스에 열중하는 모습이 이제 많이 눈에 띄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워렌 버핏하고 뭐 런치라든가 디너 같은 걸 하면서 뭐 몇십억 뭐 엄청난 규모의 금액을 갖다 제시한 사람의 자금을 갖다가 이제 기부를 하는 이런 멋진 모습도 해온 분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2월 같은 경우 투자의 규제도 결국은 코로나가 시작돼서 제가 볼 때 당시에 이제 항공주, 여행 관련, 레스토랑, 뭐 리조트 관련 주식을 갖다가 그냥 매각해갖고 큰 손실을 봤죠. 근데 결국은 이제 장기 투자를 갖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어갖고 그 중에서 애플 주가가 평균 70, 80% 올라가다 보니까 손차익을 보존해갖고 결국은 플락스의 수익 구조로 지금 가져간 게 지금 워렌 버핏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30일 워렌 버핏이 생일날을 맞이해서 앞으로 이제 장기 대단하십니다. 나이가 90살인데 뭐 벌써 장기 투자 여기까지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 선정한 기업이 어디냐면요. 일본의 종합상사 5개 종합상사를 갖다 지금 투자에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제 한일 간 일본에서도 뭐 한 30여 년도 생활하고 양쪽을 움직이다 보니까요. 일본은 종합상사 큰 게 5개 있습니다. 자, 미쓰이 상사, 미쓰비시, 스미토모 상사, 이도추 상사, 마르베이 상사가 있거든요. 저 오데마치 쪽에 지금 본사 기능이 다 있거든요. 그 일본의 종합상사라는 것은 과거에도 보면은 5대 종합상사가 거의 뭐 식품부터 뭐 미사일까지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수입품을 갖다 대다수 취급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내에서 종합상사에서는 물류회사도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또 관련 기업한테 지금 유통, 물류, IT, 글로벌 뭐 제조기업 해갖고 다양한 기업의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이제 5대 종합상사입니다. 근데 이 5대 종합상사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했나 보니까 1년 동안에 다 5대 종합상사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국제시장의 의존도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 같은 기업들 계속 경쟁자가 나타나면 좀 취약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의 특징, 뭐 아마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단기 투자가 있고 중장기 투자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투자에다가 돈을 뭐 묻어둔다, 심어둔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워낙 포트폴리오를 잘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각각 한 5%씩밖에 지금 투자를 안 했는데 투자도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9.9%까지 투자 가치를 좀 올린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그 이상의 지분은 회사 주주의 허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최대 막스 9.9까지는 투자를 한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하나 정리하면요. 가치 투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의 워렌 버핏의 투자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워렌 버핏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단기로 사고 팔고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포트폴리오 하면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게 그만큼 쉬운 건 아니지만은 오랜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촉이라든가 데이터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70여 년 이상을 투자해온 아직까지도 뭐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91세인데요. 아무튼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글로벌에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 10년 동안의 세계 주가 상승률 1위, 3,200%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과거에는 상당히 경영이 악화했고 힘든 회사가 도미노 피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8월 31일 기준을 갖고 왔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엄청 제가 높이 올라갔다 하지 않았을까? 1등 애플. 아마 지난번에 이제 8월 20날 제가 알기로도 2조 달러였는데 8월 30일 기준 보니까 2조 또 2026억 달러예요. 와, 2614조 원까지 올라갔네요. 2400조 원에서. 자, 2등 아마존 1조 7285억 달러입니다. 2051조 원. 3등 마이크로소프트 1조 7067억 달러. 202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월 31일 제가 이제 최근 데이터를 한번 좀 정리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뭐에서 지금 성공했냐 쭉 분석해 보니까요. 과거에 이제 2010년, 202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주가가 3,200포인트 상승했는데 2010년 6월 20일 당시에는 주가가 11.74달러였습니다. 10년 후인 올해 20년 6월 19일에는 375달러. 근데 이제 최근에 8월 31일 기준을 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더 올랐습니다. 408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한 19조 원 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성공 포인트는 딥텍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주가 상승률 10년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알려진 기업 제가 설명합니다. 넷플릭스가 2325%, 아마존 1967, 애플이 836%, 마이크로소프트가 632%의 상승률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960년에 창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8년 사실 11월 같은 경우는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있지 않았습니까? 가을에. 그래서 이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3달러까지 완전히 폭락합니다.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회생할 수 있는 턴아웃 했을 때 포인트가요. 뭐냐면 플랫폼을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전자상거래라든가 비대면 비접촉이 하기 전에 글로벌 기업이라든가 성장하는 기업의 포인트는요. 플랫폼에다가 융합형 네트워크 확산형입니다. 그래서 많은 걸 가져갔는데 딥텍트라는 걸 갖다 구축해서 AI 스피커, 스마트워치, 로봇, 자동차를 통해서 플랫폼을 갖다 구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고객이 피자를 주문하면은 스크린 모니터에 보면서 30분 안에 주문받은 이후에 30분 안에 배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의 진짜 배달 문화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그냥 쭈아 요리부터 피자부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의 지금 빨리빨리 문화의 배달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평균적으로 요기요도 28분이라고 제가 이제 뭐 본부장이 얘기한 것도 기억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인데 미국은 뭐 땅도 넓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이제 10년 전에 30분 배달을 추구했고요. 딥텍트란 게 뭐냐면은 아날로그 콘택트의 대면이라는 뜻하고 플러스 디지털 언택트의 비대면을 갖다 결합한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지털 배달 시스템 스크린을 보면서 주문이 오잖아요. 그럼 주문이 온 동시에 매장에서 스크린을 보면서 그때부터 피자를 만들기 시작해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배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스트 마일에 속도전을 갖다가 빨리 한 것이 도미노 피자의 장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010년에 4,929개 매장이요. 최근 2020년 상반기에 6,516개까지 증가해갖고 여기는 이제 온라인 주문의 비중이 거의 70%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온라인 의존도를 갖다 높인 게 성공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한국 도미노 피자는요, 1990년도에 5금점에서 1호점이 시작돼 갖고 현재 2020년에 462개의 매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친절하게, 깨끗하게, 안전하게를 갖다가 추구하면서 넘버원 피자 기업으로 계속 진행 중인 것이 한국의 도미노 피자의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요. 자, 유럽에서 이제 확산 속도가 지금 주춤하나 했더니 프랑스가 지금 최근 들어서 확진자가 7,000명 이상으로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올해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나라도 조금 지금 일주일 동안 자제하는 분위기인데요. 올해 코로나가 2월에 시작됐을 때는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의 4개국의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갖고 전 세계에서 이제 4개국이 주목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대국의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구가 6천에서 8천만 명 된 나라 있죠.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그냥 큰 인구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1,000만이 안 되는 유럽 전역에 이제 다 확산됐거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는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나 했더니 최근에 9월 1일 날 2,549만 명이 지금 최근 오늘 데이터입니다. 2,549만 명이 전 세계에 확진됐고 85만 7,875명이 지금 사망돼 있는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는 지금 미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순으로 1, 2, 3, 4가 결정됐습니다. 자, 미국이 618만 명. 와, 진짜 많네요. 브라질 386만. 인도가 최근에 지금 너무 많아졌습니다. 급속 368만. 러시아가 거의 100만 명에 가깝게 지금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프랑스는 오늘 데이터를 보니까요. 27만 8천 명이 확진됐고 3만 606명이 사망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마스크를 잘해갖고 지금 이탈리아 유럽에서 지금 이탈리아는 많이 선방하고 있다는 얘기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3월 30일이 7,57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7,000명 이상이 최근에 이제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AFP라든가 인디펜던트 등에 의하면요. 프랑스 보건부는 신규 감염자가 8월 29일 날 7,379명으로 전날 6,111명보다 지금 1,000명 이상 급증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심각해서 이 상태가 지금 장기적이 지속되지 않게끔 지금 모든 걸 갖다가 지금 전국적으로 봉쇄하든지 뭐 해야 된다 해갖고 지금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아주 혼혈을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포인트는 마스크는 기본이고 물리적인 거리 두기는 잘해야 되겠고 개인 방역 조치나 국민의식이 잘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산 속도가 너무 많은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있을 수 없지만은 각자가 떨어져서 있는 거,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이 필수인데 어디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좁은 땅에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밀집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유럽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각자 거리두기 하면서 자신의 소중한 건 누가 지킨다? 자신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9월 달에 출발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하루하루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24시간 소중한 시간 자기 자신의 업무 건강에 잘 하시면서요. 앞으로 이제 이게 뭐 영원히 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올 1년으로 끝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면서 자, 9월 1일 조철희 박사의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오늘도 변함없이 아침에 기상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9월달도 건강하시면서 여러분들 평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은 분은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8월부터 시작해서 한 달 동안 진행하면서 저도 많은 정보를 지금 터득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최신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루에 4꼭지 정도니까 20개 하면은 80. 그래서 한 달에 한 80꼭지 정도를 갖다가 포인트를만 정리하셔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글로벌을 돌아가는 세상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